안녕하세요. 현주쌤이 묻고 지인장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오늘은 에피칠 이별 시리즈 세 번째 책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별 시리즈 첫 번째 책 무릎 딱지, 그리고 지난주 두 번째 책 달 항아리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책 진행할 건데요. 우리 지인장님 소개, 오늘의 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서 그림책 이야기하고 있는 지인당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첫 번째 이야기는, 엄마가 떠나는 이야기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던 내용이었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여우의 전화 박스예요. 여우의 음, 전화 박스인데 느낌상 네. 어, 조금 기존의 거랑 좀 달라 보이죠. 어, 네. 오늘은 아이가 떠나는 어, 음, 엄마가 아니라 아이가 떠나는 그 관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엄마의 마음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음. 보면 노란색에 예쁘죠. 네, 네, 너무 너무,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그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또 책의 느낌도 되게 온화해요. 음, 엄마의 마음처럼 되게 온화해서 너무 좋아요. 보면 들판에서 엄마랑 아가랑 이렇게 뛰어놀고 놀고 좋아요. 음. 어느 산길속에 이렇게 전화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 덜렁 그냥 전화 박스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보시죠. 이 산속에는 엄마 여우랑 아기 여우가 함께 살아요. 하지만 아빠 여우는 아기 여우가 태어나기 전에 병으로 죽었어요. 하지만 엄마 여우는 쓸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가가 있으니까. 엄마 나 좀 봐. 오늘도 아기 여우는 엄마 여우의 목에 매달렸어요. 어, 이렇게 엄마랑 아가랑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볕이 너무 좋잖아요. 네, 또 너무 좋은 상태에서 표정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음, 비록 아빠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네, 야호, 한 바퀴 돌았다. 우리 아기 정말 잘하네. 엄마도 기뻐. 엄마도 기뻐? 그럼 우리 아기가 기쁘면 엄마도 항상 기쁘지. 그러면 내가 요술을 부리면 훨씬 더 기쁘겠네. 여우는 요술을 부릴 수 있대. 호호호, 그건 거짓말이야. 엄마는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요술을 부릴 수가 없는걸? 시시해. 귀여운 아기 여우의 모습이 엄마 여우의 눈동자에서는 너무너무 반짝반짝 귀여웠어. 너무 예쁘죠. 네, 음. 그런데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느 때와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해졌어요. 왜 그러니? 배가 고파? 어디 아프니? 응, 추워. 엄마 여우는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기 여우를 밤낮 없이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기 여우는 조그만 몸이 자꾸자꾸만 움츠러들더니 아주 싸늘해지고 말았어요. 아가야, 아가야.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아기 여우는 끝끝내 대답을 안 했어. 이렇게 아기가 떠났어. 엄마 여우는 날마다 울었어요. 온몸이 눈물에 흠뻑 젖도록 울었어요. 울다 지치면 입을 꼭 다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해질녘쯤 엄마 여우는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저 멀리 전화박스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 그렸어요. 엄마 여우는 불빛 쪽으로 터벅터벅 걸음을 내디뎠어요. 작은 불빛은 엄마 여우의 가슴을 조금 따뜻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음. 갑자기 전화박스의 문이 덜컹 흔들렸어요. 엄마! 고요한 밤길에 울리는 낭낭한 목소리. 어머나 귀여워라. 우리 아기도 사람이었다면 저 아이만큼 했을 텐데. 여우가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내일 또 전화할게.
남자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통통 뛰어갔어요. 자기의 꼬리에 꼬리가 있는 것 같이 어, 음,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 아이가 나타날 쯤 되면 계속 그 옆에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올까? 내일도 올까? 그 아이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가요. 가면 이 아이는 자기 엄마한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여우는 내 아이랑 나랑 통화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따뜻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엄마 여우는 어, 덜컥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아이를 한 번만 안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안으려고 다가가면 아이가 깜짝 놀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러진 못하고 엄마 여우가 자기 꼬리를 이렇게 안으면서 어, 대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일이 났어요. 어, 전화박스가 고장 났는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엄마 여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오면 실망할까 봐. 어떡하지?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또 응, 말해요. 전화박스가 고장나서 철거될 거라. 음,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된 거죠. 어떡하지? 그 아이는 엄마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아이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 엄마가 어떻게 될게요? 응? 엄마가 어떻게 됐어? 응. 전화박스가 두 개가 되었어. 여우는 요술을 부릴 수 있다고 했잖아. 아, 어, 앞에서 아기가 음, 그랬잖아요. 엄마는 음, 요술을 부릴 수 있다고 전화 했거든요. 박스가 되었네. 여우가 너무 그러니까 그 아이가 틀림없어. 어떡하지? 전화가 고장난 걸 알면 몹시 실망할 텐데 엄마 여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중얼거렸어요. 아유 가엾어라. 여기 전화박스만 하나만 더 있었다면 내 그 아이의 전화박스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엄마 여우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동 굴렀어요. 바로 그때 엄마 여우가 어느새 뒷발로 꼿꼿이 선 채 전화박스로 둔갑해 있지 않겠어요? 이게 간절한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아이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엄마 여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물어요. 여보세요, 엄마야? 그러니까 여우가 대답을 하는 거죠. 엄마도 네 목소리 들려. 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있잖아. 그러니까 여우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응, 알았다. 할아버지랑 기차역에 갔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아이스크림 먹었구나.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지만, 어, 엄마는 너랑 같이 나무 열매로 만든 강단을 먹고 싶단다.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 참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랑 나랑 엄마가 있는 도시로 이사 간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엄마 여우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제는 다시 이 아이를 볼 수 없으니까. 음.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고 아이는 갔어요. 근데 보세요. 엄마 여우가 실망해. 너무 서운한 음, 거예요. 엄마 음, 여우는 꿈에서 깨어난 듯 멍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여우의 가슴에는 남자아이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음, 뺨에 풍기던 달콤한 냄새도 남아 있었고요. 힝, 갑자기 찬바람이 불었어요. 엄마 여우는 얼른 전화박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화박스는 고장났어요. 그죠? 음. 그러다 지금까지 꺼져 있던 전화박스에 깜빡 불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엄마 여우를 사르르 감쌌어요. 엄마 여우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다행이야, 그 아이가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나도 그 아이 덕분에 우리 아기를 떠올릴 수 있었는걸? 엄마 여우는 수화기를 살며시 집어들었어요. 오늘은 손을 뻗으면 별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밥이니까.
어쩌면 아기 여우한테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몰라. 여보세요, 아가야. 엄마가 요술을 부렸어. 정말이야. 전화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엄마 여우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어요. 우리 아기는 내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함께 있는 걸 이제 괜찮아. 하지만 엄마 여우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전화 박스가 엄마 여우를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불을 밝혀주고 있었다는 것을. 음, 누구였을까요? 자기였겠지. 음, 자기가 찾아와 준 거겠지. 엄마를 음, 위해서. 음. 그렇게 끝내요. 음, 굉장히 그죠? 서정적인 느낌이네요. 진짜 네. 그림책 같은 느낌. 음, 그죠? 음, 근데 마음이 어, 따뜻하면서도 마음이 되게 아리면서도 음. 어, 그러지 않으세요? 이별을, 그러니까 이게 엄마와 내 아이의 이별을 약간 수채화처럼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 음, 맞아요. 나야. 어, 엄마가 아이를 잃으면 처음에는 정말 황당할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진짜 마음 아픈 마음은 조금 이렇게 가벼워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 정도 자라면, 이 정도 흘렀으면 우리 아이가 저만큼 됐겠지? 이렇게 놀겠지? 응. 저런 생각을 하겠지? 저런 행동을 하겠지?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할 것 같아. 마음속에서. 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금 잘 잊혀지지 않을 테니까. 여우를 빗대어서 지금 이 그림책이 전개가 되는 거잖아. 여우의 네. 엄마와 아이. 음, 이 동물이 느끼는 이 감정, 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그 동물이 표현하는 음, 형태를 보면 더 진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네. 보면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잖아. 음, 인간의 사랑도 물론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동물의 사랑은 음,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견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 이 여우 엄마가 그 먼저 떠나보낸 내 아이에 대한 이 사랑을 이렇게 수채화처럼 펼치듯이 했던 이 느낌이 그냥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의 군더더기가 없는 아주 그냥 그 음, 진짜 사랑 같은 음.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 그냥 물씬 들었어요. 음, 그치. 사람이 인 경우 부모가 음, 자식을 이렇게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이런 조건들이 달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가려지는. 음. 음, 음, 나 진짜 그 뭐지?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러잖아요.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는 음,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음, 건강하게만 태어나만 다오. 또 아기였을 때는 너무 예쁘니까. 진짜로 무럭무럭 자라기만 해줘. 예쁘게 지금처럼 예쁘게 자라기만 해줘. 그러면서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딘가 기관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한테 하나씩 하나씩 뭔가가 요구가 여구가 이루어지지. 붙잖아요. 붙잖아요. 맞아요. 너는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이러면 더 예쁠 텐데. 응. 그런 맞아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진짜 동물들 세계에서는 딱 어느 만큼만 키우면 끝이기도 하고, 음, 근데 딱 어느 만큼 키울 때까지는 정말, 음, 정말 이게 더러운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가잖아요. 이게 본능이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강아지다 치면
아기가 처음 탁 태어났을 때는 소변 대변을 잘 놓을 줄 모르거든요. 음. 그러면 엄마가 혀로 그 소변이면은 고추를 계속 핥아줘요. 그러면 오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음, 그 오줌을 엄마가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음, 해서 엄마가 그 오줌이 더럽다고 너 오줌을 왜 엄마가 입을 떼지도 않았는데 오줌을 누니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치, 그치. 어, 어, 그냥 이렇게 핥아주고 또 막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막 똥을 잘 못 누면 똥 있는 음, 항문을 계속 핥아주면 애기가 음, 똥을 넣어. 그리고 또 새 같은 경우들도 똥을 누면 그걸 엄마가 입으로 다 물어서 날라서 치우거든. 왜냐하면 거기가 아, 애기가 낳은 똥이 이렇게 있으면 천적이 그 음, 자리가 둥지가 있는 자리구나를 알아서 친히 이렇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음, 그때그때마다 물어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제비 같은 그런 애들 말고 일반 이제 야생 조류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둥지 밑이 정말 깨끗하고 엄마가 다 물어날라오죠. 그런 것들도 엄마가 똥이 더럽다고 안 물어나르지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찐 사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 어, 보면 그냥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 음, 그 우리가 존재에 대한 사랑을 하라라고 음, 하는데, 이 인간은 음.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네네네. 나중에 뭔가 조건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맞아. 조건을 느낌이 걸지. 들어요. 응, 근데 이게 동물은 정말 존재에 대한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느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리고 또 약간 그림책이, 그런 것도 있어. 음,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동물은 딱 어느 순간이 되면, 딱 분리를 딱 시키잖아요. 여기까지는 부모가 했으니까 여기까지 끝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적으로 대하잖아요. 똑같은 개도, 똑같은 개도 성체가 돼서 잠깐 이동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짝짓기를 할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이어도 짝짓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자기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하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쎄빠지게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하게 엄마한테 용돈도 안 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응, 응, 그때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음, 밥도 못 먹어가면서 잠도 못 음, 자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러면서 음. 그러기도 하고 또 아니면 반대로 또 아이들은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어, 서로가 서로에게 어. 또 그렇게 아니면 하는데 나를 세상에 내놓으라고 했어? 그래서 엄마 마음대로 태어나게 해놓고서 막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이런 음, 것들이 어, 좀 좀 다른 측면일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음,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지인장님께서도 반려견을 키우고 저도 음, 반려견을 키우는데 음, 어제 일기에 그런 일기를 썼어요. 저는 어,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항상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가 떠나면 얼마나 또 힘들까도 같이 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하루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나? 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나? 음, 최선을 다했냐라는 것은 음,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다 줬냐도 같은 음, 맥락이겠죠. 음, 그렇게 하고 나면 서로가 헤어질 음, 때, 내 음, 마음에서의 그 슬픔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음, 왜냐면 못 해준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음, 같이 함께 했던 그 추억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음, 것이고, 그게 다 복합적인 것일 텐데, 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여우의 전화 박스 이 그림책에서 엄마 여우의 음, 사랑이 음, 아까 제가 느꼈던 내가 최선을 다했나의 음, 그 사랑을 쭉 엄마는 먹었고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이게. 나는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별 책으로 이 책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를 가지고 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별인데 주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왔냐면요. 네네. 제가 사월호 사건, 음, 사월호 사건 됐을 때 내가 그 사건을 정말 직면하지 못했거든요. 음, 처음에 뭐 지금도 잘 직면 못해요. 지금도 잘 그 얘기에 대해서 그냥 그 추후에 나온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 탁 해서 직면해서 이야기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하나 깨우치고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음,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이 아이들 중에 분명 전날 엄마랑 싸운 애가 있을 텐데 음, 엄마가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음, 숙제도 안 하고 음,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음, 불평불만하면서 막 아이를 막 다그치고 음, 혼내고 그렇게 해서 보낸 엄마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너는 뭐 수학여행 갈 것만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할 것도 안 음, 하고 왜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싸우면서 그 다음 날을 간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음, 그런데 그 엄마는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을까. 그 음, 학원이 뭐라고, 공부가 뭐라고. 그쵸. 음, 그런 생각을 그때 하면서 내가 우리 아이하고 꼭 하는 게 뭐냐면, 싸우면 그날 풀자.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음, 어, 어, 말로 넘기지 말자. 다음 날로 넘기지 말고 어, 그날 싸우면 음, 조금 시간 한두 시간 있다가 올라가서 그때 당시엔 복층집에 살았으니까 올라가서 어, 엄마가 부당하게 이야기를 했냐 엄마가 요구한 게 네가 생각하기에 부당했냐 네. 이런 것들을 따지고 어, 이런 거를 이게 잘못됐으면 엄마가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런데 너는 이런 거는 네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화해하자. 꼭 그렇게 해서 그 아이랑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넘어가지 말자. 이 생각을 꼭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엄마랑 지금의 생활에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진짜 운이 나쁘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수가 없으면. 그랬을 때 아이한테 너무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아이를 너무 외롭게 했거나, 음, 그래서 나중에 후회가 되는 그런 모습의 엄마는 되지 말자. 막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의 엄마들 중에서도 분명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 공부 안 해가지고, 아니, 게임만 한다고. 뭐라고 하고. 어, 진짜 맞아. 막, 음,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너 음, 때문에 죽겠어! 막 이러면서, 그러는 음, 엄마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러다가 진짜 후회할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 일은 맞아요.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그쵸.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이 그래서, 맞아. 이별이라는 이 음, 그림책, 주제의 그림책, 특히 오늘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관계에 대한 음, 어떤 그 본질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직면하고 나의 태도와 마음을 해야 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뭔가 엄마 여우가 안내자 역할을 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딱 오늘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쯤은 음, 애기한테 아픈 얘기 하지 말고 어, 맞아. 만약에 마음 음, 아픈 얘기를 했더라면 이 오늘 시간이 풀고. 24시간이 지나기 음, 전에 12시가 되기 전에 우리 음, 좀 화해 좀 하자. 음. 그렇게 해가지고 풀고 그렇게 내일을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빛칠 이별 시리즈 또 세 번째 책, 여우의 전화박스. 이번 이별 시리즈는 뭔가 테마가 있는 이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어. 이별 다음번 속에 또 새로운 테마. 네. 또 다음번에는 또 색다른 이별이에요. 음. 색다른 이별이라서 다음 주도 괜찮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에피7 이별 시리즈 세 번째 책, 여우의 전화박스 책을 준비해 주셨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별 시리즈 마지막 책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책 준비해 주신 지인당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